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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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책이 나왔던데. 책 어딨지? 대표님 예, 책? 그 책이 나왔죠. 예. 예. 그 책이 아. 어디 있을까요? 어제 촬영장에 가져왔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거 뭐 PPL은 아니고 이거 뭐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축하한다는 말씀을 예. 이렇게 또 직접 대표님이 얼굴을 예. 드러내시고 아, 11번째 책인데 얼굴을 처음 냈어요. 진짜요? 부끄럽네. 예. 어떤 저희에게 또 선물을 주셨는데 주셔서. 너무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요 책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거죠? 심플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음. 적어보고 생각하고 맥락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카페에서 누구나 말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뭐 어려운 발표시키면 다 말 못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어. 생각해보고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게 PPL이죠. 아, 맞습니다. 아, 5만 원. 500원 다니고. 자, 아무튼 예. 뭐 방송에 안 나가더라도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많은 분들이 뭐 책이 많이 팔려서 뭐 부자가 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대표님의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팔리면은 제가 방송 끝나고 촬영 끝나고 저녁을 쏘는 걸로. 야, 나는 심플하게 말한다. 15,000원이고 이제 뭐 인터넷에 사면 좀 할인이 되죠. 아, 10% 할인되죠? 예, 좋습니다. 인세는 몇 프로? 10%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돈을 번 거네. 맞습니다. 책을. 이야, 좋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 오늘 그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바로 파괴적 혁신이라는 주제. 파괴적 혁신. 결정했어요. 파괴적 혁신. 예. 이 워딩 자체가 무겁네요, 좀. 그러니까 이게 그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되어 네. 있는데 원래는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라는 사람이 네. 1995년에 HBR이라고 하죠.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드는 경영 잡지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거기에는 원래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웬만한 필자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일단 하버드 대학교의 그 경영학자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글을 썼어요. 파괴적 혁신을 해야 된다. 라는 처음으로 걸 쓴. 예, 1995년이에요. 어허. 그리고 나서 한 20년 이상 지금 회자가 됐죠. 근데 파괴적 혁신은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그렇게 유명한 이론이 되었는데 사실 그 경영학자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가 그 크리스텐슨 교수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또 한 명은 C.K. 프라할라드 교수라고 있어요. CK 프랄라. 프라할라드 교수. 프라할라드. 예, C.K. 프라할라드 교수가 있는데 그 The Bottom of 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졌었어요.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거든요. 인도 교수였는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도 출신이죠. 근데 지금은 피라미드 바닥. 그러니까 피라미드 바닥에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영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그 프랄라드 교수하고 그다음에 크리스텐슨 이 두 교수였는데 사람. 프랄라드 교수는 몇 년 전에 이제 이미 돌아가셨죠. 파괴를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텐슨 교수만 거의 독보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 피라미드 가장 바닥에 이제 기회가 있다는 이제 다단계 지침서인가요? 예, 그 다단계는 취준생들이 별로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예. 단어는 그냥 까먹는 게 좋겠다. 오케이. 근데 그 실제 그 피라미드가 그 피라미드.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파괴적 혁신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모 기업 회장이 말한 이제 10,000원 빼고 다 받고랑 얼추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달라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한 그런 거 20년 어떤 정도가 회장님 말을. 이건희가 예.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그렇죠. 예, 그 무슨 뭐 베를린 선언인가 뭐 프랑크푸르트 선언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러잖아요. 예, 이게. 예. 자, 근데 이게 왜 오늘 이 주제를 제가 가지고 나왔냐면 2015년에 다시 크리스텐슨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글을 기고를 했는데 오래 쓰네요, 여기다가. 예, 네.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리더나 컨설턴트들이나 뭐 대부분 어떤 그런 사람들, 뭐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파괴적 혁신 이론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혁신을 얘기하면 다 파괴라고 그런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사실 이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지금 상훈 씨가 그
그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라는 게 그 파괴적 혁신이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파괴라는 말과 혁신이라는 말이 거의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뭐 사장들이나 임원들도 혁신하겠다 그러면 다 파괴 뭐 떠들고 다니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이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외치는 음, 제대로 좀 알아라. 제대로 좀 알아라. 그죠?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군요. 그리고 이 왜 알아야 되냐면 취준생들은 기업에 들어가면 분명히 혁신이라는 이야기는 귀에 닦지 않도록 그렇죠. 들어요. 근데 혁신이라는 말과 파괴라는 말이 늘 같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리고 크리스텐 교수는 파괴적 혁신 이론을 칼럼으로만 발표를 한 건 아니에요. 세 권의 책을 썼었는데 네. 이노베이터스 딜레마, 이노베이터스 솔루션 두 번째가 그 다음에 Seeing What's Next라고 하는 이 세 권의 책을 썼었어요. 그게 아마 한 1990년대 후반서부터 2010년 전까지 아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세 권이 지금 다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다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또 다 읽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잖아. 그죠? 그렇죠. 예, 다 그래서 읽어본 오늘은 사람은 특히. 이 핵심의 내용을 오늘 좀 정리할 네, 필요가 네, 있겠다. 좋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파괴적 혁신이 뭐냐? 이게 이 정의를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혁신하면 뭐예요? 바꾸는 것. 일단 뭐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근데 파괴적 혁신은 이 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자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 적은 자원을 이용해서 기존 기업에 도전을 하는 어떤 절차 혹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왜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냐면 저가 시장이나 신규 시장에서 아주 볼품없는 상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볼품없는 상품. 자, 예를 들면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태진 씨가 네. 아주 큰 기업에 이 딱 건물도 하나 큰 거 있고 막 수천 명 있는 기업의 CEO야. 근데 회사 근처에 아주 작은 회사가 하나 스타트업이 생긴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회사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전에 태진 씨가 운영하던 그 회사에서 한 10년 전에 만들었던 아주 조악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별로 좋지도 않고 가격도 너무나 싸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이미 그 시장을 지나왔으니까. 그쵸. 그럼 뭐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건 별로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아 뭐야 이거 어. 뭐 언제 쪽 거야 왜 그래? 그렇지. 가격도 저가고. 짜갈이나 만들고 팔고. 그러니까 뭐 그냥 아는 사람들에게 팔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얘네들이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주 저가라도 많이 팔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단순한 시장도 있는 거니까. 네, 네. 뭐 옷 같은 경우도 수백만 원짜리도 있지만 어디에 가면 또 뭐 몇천 원, 만 원짜리도 있고 뭐 맞습니다. 그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펙트럼은- 입고 있는 거 9,900원에 3장 나오는 건데 아 그래요? 이거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이 티셔츠. 맞아요. 그렇죠. 많이들 사니까. 많이 네, 사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시장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커다란 기업들은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기술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큰 기업을 따라잡게 되는 거죠. 와. 그리고 결국에는 그 큰 기업을 먹어버려요. 시장을 다 장악해버려요. 이게 파괴적 혁신의 이론이에요. 아. 이게 파괴적 혁신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과 다르죠. 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는 어떤 말이 이 경영자들 사이에서 유명했냐면 남이 나를 파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파괴하자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단 말이에요. 예컨대 그 이노베이터스 솔루션이라는 책에 나왔던 사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그 책이 성장과 혁신이라는 책으로 네. 그 번역이 돼서 나왔을 거예요. 그 예를 들면 한 10수년 전에 집에 보면 그 왜 잉크젯 칼라 프린터가 네.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커다란 거. 예. 그죠? 예.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앱손을 많이 썼어. 오. 앱손. 와. 기억나요? 앱손. 네, 네. 네. 추억의 이름. 그죠? 네. 앱손. 근데 요즘 앱손 잘 보여요? 못 봐요. 어느 예. 순간에 사라졌는데 그 왜 사라졌느냐? 네. HP가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어. HP가 가만히 이렇게 시장을 보니까 아니 앞으로는 칼라 프린트 시장이 집에서 이 홈 프린트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칼라 프린터를 만들자, 칼라 프린터를.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아예 독립부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의 뭐 사막 한가운데 보내듯이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너네들은 흑백 프린터 쪽하고는 급지서부터 잉크 만드는 것까지 그 무엇도 협조하지 말아라. 커뮤니케이션 하지 마라. 그냥 별동 부대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냥 뭐 자기 회사 아니지만 네네네. 안에다가 다른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커뮤니케이션도 못하게. 그렇게 해서 HP가 칼라 프린터 시장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칼라 프린터가 HP가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한 그러게요. 10년, 수년 진짜. 전부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어. 그래서 그 당시에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말이 남이 나를 파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파괴하자. 어. 근데 이게 한 번도 파괴적 혁신 이론을 읽어보지 않은 양반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럼 파괴적 혁신이 그냥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뭐 정말 몸을 깎는 노력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예, 아닌 거예요. 사고도 파괴가 돼버리네요. 생각지 못했던.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테슬라 알죠? 테슬라. 네. 테슬라. 저 방송 때 테슬라 한 두세 번 얘기했을 네, 거예요. 네.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고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혁신적이잖아. 맞습니다. 네. 전기차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골프장의 카트카를 생각하는데 아니 테슬라는 너무 빨리 달려. 거의 슈퍼카야. 네, 네. 가격이 좀 비싸긴 하죠.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테슬라가 종종 보여요. 네. 그러면 테슬라는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네. 왜 아니에요? 테슬라가 원래 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만든 회사인가요? 그렇죠. 원래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들었죠. 니콜라 테슬라가 최초로 그 전기 모터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맞아요. 상훈 씨가 얘기한 게 맞아요. 그게 그 네. 옆에 있던 큰 회사 아닙니까? 테슬라가 굳이 비유를 듣자면. 아니지. 그거는 아니구나. 아니지. 네.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시장이나 저가 시장에서 아주 볼품없는 상품을 만드는 게 파괴적 혁신의 시작이라고.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 차를 만들기 시작했잖아. 그게 포인트. 시작하자마자 럭셔리 시장으로 정확하지 들어왔잖아. 않지. 럭셔리 시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크리스텐슨 교수의 2015년 칼럼에 의하면 테슬라의 운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회사에 인수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일반인들은 테슬라 하면 혁신적인 기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를 선도한다.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뭐 혁신을 하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테슬라 모델은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달리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니라면 다른 럭셔리 브랜드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생산량에서도 밀리고 그다음에 자금력에서도 밀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월스트리트의 주주혁명 또 시끄럽잖아요. 사실 네. 주주들은 내 돈 빨리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 또 로봇 공정으로 다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주주들이 막 싫어하고 그래서 생산 차질도 벌어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의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혁신 기업이 아니다. 그다음에 우버도 혁신 기업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 시장을 조금 더 바꿔서 만든 점진적인 시장이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버도 사실은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인 듯 하지만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단어를 쓴 교수의 주장에 따른 적합한 기업과는 거리가 먼 거네요. 그 적합한 기업이 아닌 거죠. 어.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 모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파괴적 혁신 기업이 왜 중요하냐면 커다란 기업 입장에서는 작은 기업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볼품없는 상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으나 얘네들이 언젠가는 커다란 기업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물론 자기네들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커질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파괴적 혁신 이론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니까 기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무턱대고 우리는 뭐 파괴적 혁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구호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 어떤 메타포를 쓰더라도 그건 맞지 않는 표현인 거죠. 파괴적 혁신의 기업 예시는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애플은 파괴적 혁신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예. 새로운 시장, 애플. 예. 신진 시장.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스마트폰 나왔을 때 기억해요? 네. 아니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가지고. 예. 2007년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들어왔잖아요. 네.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예. 아니 얘네들은 이게 인터넷도 된대. 그런데 통신사 로고를 찍지 말래. 통신사 로고 없이 그냥 애플로만 찍혀서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우린 네이트 없었어요. 눌렀어야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잘못 왜 누르고. 그래서 왜 매직엔. 그때 왜 외국에서 사와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등록하는 무슨 얼리 어댑터가 있다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잖아요. 한 1년간 그거를 못 들어오니까 합법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많긴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애플이 만든 그 스마트폰이 어떤 시장을 파괴를 하기 시작했냐면 두 가지예요. 첫 연예인 번째는 화보, 스타 화보. 그건 아니지. 어떤 시장을 파괴했냐면 컴퓨터를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집에 PC가 없어졌어. 이걸로 다 인터넷 검색하고 막 그러잖아. 아, 맞아. 예.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는 컴퓨터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앱스토어가 일단 앱스토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아이튠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장들은 애플이 시장을 선도한 건 맞죠. 근데 애플이 만들고 있는 컴퓨터는 노트북과 왜 데스크탑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너무 비싸. 맞아요. 때문에 얘네들은 혁신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파괴적 혁신 모델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기존 기업들은 그러면 왜 눈을 뜨고서도 왜 파괴적 혁신 기업이 나타나는 걸 모르느냐? 왜 모를까요? 주변에 직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이게 경영이라는 게 경영경제서죠. 경제경영서죠. 그 다음에 경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큰 기업의 사장이라고 하면 어떨 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큰 기업은 보통 고객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케미를 부리기 시작하면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많이 빨리 캐치할 수 있다고 자부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좀 더 우리는 더 빠른 거, 화면이 좀 더 큰 거, 또 가벼운 거, 뭐 이런 것들을 사양하는 그 사양이 조건이 올라가잖아요. 계속 위로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자동차는 점점 더 안전하고 크고 좋고 싸기도 하고 뭐 그런 차들을 더 원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의 퀄리티를 계속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시장을 만들고 있는 한 기업이 나타나도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CEO 입장에서 너무나 제대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나 마케팅 차원에서 반드시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당시에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맞아요. 예. 그다음 그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월스트리트의 주주혁명. 네. 예. 주주혁명이 뭐예요? 1980년대에서부터 내 돈 투자했으니까 빨리 그 내 돈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말이 생기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CEO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그 기업이 어떤 신규 시장을 시작한다고 할 때 이렇게 옆에서 주주가 득달같이 요구를 하는데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무리죠. 할 수 없다고. 네. 예, 빚쟁이는 아니지만 이미 내 회사에 투자를 한 이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요즘 그래서 이제 그 메이커스 앤 테이커스인가요? 그 책에서 보면 모든 기업들이 다 채권 놀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플도 그다음에 파이자도 신약 개발하지 않고 신제품 만들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파괴 혁신 기업들이 등장을 해도 그 회사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그리고 모른 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주 경영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이 부분을 저는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파괴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크리스텐슨 교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CEO를 포함한 임원, 무슨 뭐 전략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 파괴적 혁신 이론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파괴적 혁신 이론을 운운한다. 그리고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남이 나를 파괴하기 전에 스스로 파괴해야 된다라는 구호를 떠들고 다닌다. 네. 라고 하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뭐 대충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오히려 혁신하면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파괴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명확히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주제들이 참 많은데 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제조혁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파괴혁신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대기업이 플랫폼을 만든 케이스가 있었나요?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버, 에어비앤비,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거 다 대기업이 만든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대기업에서는 야, 좀 해외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파괴적 혁신을 해야지. 플랫폼 만들어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이 그런 플랫폼을 만든 역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지. 또 하나, 그 다음에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또 파괴적 혁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도비도 얘기했잖아요. 어도비 같은 경우는 물고기 모델도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 어도비는 스스로 뭔가를 그 디지털라이징을 한 거는 맞아요. 한 거는 맞죠. 근데 그거를 혁신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파괴적 혁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주제를 그 지금에서 이 얘기를 꺼내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들이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자체적인 어떤 점진적인 혁신 그런 것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는 있지만 크리스텐슨 교수가 얘기했던 파괴적, 뭐 우리 스스로 파괴해야 된다 이런 구호를 남발하기에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거죠. 현역에 계신 분들이 이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 공부가 정말 필요하겠네요. 제대로.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단어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쓰기에 그러니까. 세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많이 더 쓰게 되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그 이미지들을 파는 그런 어떤 글로벌 회사들에 들어가서 뭐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벽돌이 이렇게 막 쌓여져 있는데 망치 들고 막 이렇게 깨는 화면이 있고 나오고 막 그런 화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그 아주 팬시하고 trendy 해 보여요. 섹시하기도 하죠. 네. 네. 그런데 그들은 파괴적 혁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하. 그러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경영자나 임원들이 우리는 파괴적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 중에 뭐 10중 8구는 이 책을 안 읽어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텐슨 교수의 얘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그러면 취준생들도 이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는 경우가 없겠네요, 별로. 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면접장에 갔을 때 혁신에 대해서 뭐 설명해봐라라고 하면 사실 뭐 크리스텐슨 교수서부터 프랄라드 교수서부터 이렇게 쭉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놓으면 많이 알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 사장님이신데 자기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닌데? 팔을 깎는 혁신 그런 얘기하는 건데 그 뭐야? 그러면 그런 회사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회사는 가지 않는 게 맞아요. 예. 좋습니다. CEO가 공부를 해야지. 이게 파괴적 혁신이란 단어를 얼마나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또한 그렇고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이 파괴적 혁신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내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어떤 안일했던 사고를 네. 파괴당했어요. 파괴적 혁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오케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레디 액션. 파괴적 혁신이란 신진시장 내지는 조악한 시장, 저가 시장을 타깃으로 거기서부터 만든 게 큰 대기업을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절차 혹은 과정인 거예요. 절차 혹은 과정에 의해서 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받고 이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죠. 이런 거 맞죠? 예, 맞아요. 한 줄 요약을 잘하네요. 좋습니다.
파괴적 혁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꼬리공탁. 하나 둘 셋 꼬리공탁.